스피치 엔조이 이거 실용실한 등록시켰다는 거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스피치 백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스피치를 즐겨라 하는 것입니다. 스피치를 즐길 수 있는 경지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명사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회적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즐기시는 그날이 오시길 바라고요. 현재도 즐기고 계시죠? 네. 스피치는 때우는 게 아닙니다. 스피치는 의무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경지까지 오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러려면 스피치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시면 안 되고요. 팍 열정 쏟아 붓는 듯이 해야 됩니다. 스피치의 온도를 높이려면 이걸 써야 돼요. 제스처. 제스처가 스피치를 끌게 하는 도구입니다. 제스처가 스피치를 세련되게 합니다. 이 제스처는 스피치의 활용 점정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정말 귀한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싶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이 큐카드에다가 제가 적어 왔습니다. 큐카드. 이 큐카드는 여기서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만의 큐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비어 있잖아요. 이곳에다가 아웃라인 작성법으로 키워드, 말하고자 하는 주요 키워드 단어를 적어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풀어 가시면 네, 징검다리 건너듯 뚱벙뚱벙뚱벙 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스피치를 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빠뜨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려면 큐카드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예, 큐카드를 하시고 하면 말이 훨씬 짜임새가 있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 기억력만 가지고 하시면 왠지 허술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큐카드를 습관적으로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이크를 가지고 다녔어요. 연예인, 가수처럼. 핸드백에서 마이크 탁 꺼내서 설치하면 남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기만의 큐카드는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만의 의미를 담아서. 여기 윤치영 YCY 스피치에서의 의미는 스피치 백도시 그리고 스피치 엔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만의 의미가 있는 큐카드를 가지고 거기다 쓰면 훨씬 어떻게 할까요? 스피치를 엔조이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공감력이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남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감력이란 무엇일까요? 그 능력을 얘기하죠.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소통이 잘 안 돼요. 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사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고를 칠 수 있다고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요. 공감력이 부족한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의 공감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공감력이란 바로 그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이메시지를 쓰고 있는가, 유메시지를 쓰고 있는가, 나는 페이싱을 하고 있는가, 상대와 대화의 그 진도를 맞춰주고 있는가, 나는 백트래킹하고 있는가. 당신의 말씀이 A는 B란 말씀이시죠? 이렇게 정리해주는 기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의견에다가 자기 의견을 덧붙이거나 평가하거나 단정하거나 이런 짓거리를 하신다고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 상대방의 의견만 그대로 A는 B란 말씀이시죠? 빙봉처럼 탁구볼처럼 넘겨주는 게 백트래킹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미러링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미러링과 페이싱을 맞춰줄 때 뭐가 형성이 되냐면 라포가 형성이 돼요. 마음의 유대. 네,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 같이 끄덕이면 나하고 뭔가 코드가 맞는 것 같아.
턱을 개고 있으면, 같이 턱을 개고 있으면, 왠지 느낌이 같아. 이런 거죠. 상대방이 기분이 좋으면 그 기분을 맞춰주는 것,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이 좋은데 나는 아주 꿀꿀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내 행복이 너의 불행이란 말이지. 너하고 나하고 왠지 이질감을 느껴.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미러링,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요, 대용 거울과 같아요. 네. 내가 대접해주면 상대방이 대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쟤 왜 저러지? 가만히 보면 내가 소홀히 했거든요. 그죠? 내가 껄끄럽게 했거나 아니면 텔레파시, 별로 부정적인 텔레파시를 보내면 상대방도 부정적으로 나한테 반응이 온다는 거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생활하시면서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이런 게 페이싱, 그 다음에 미러링, 백트래킹, 아이메시지 네 가지 사용하시면 공감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말에 감정 코칭 1급, 2급 과정 자격증 취득한 거 아시죠? 이거더라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 이게 공감력이에요. 지금이 기분이 꿀꿀하단 말이지. 기분 너무 좋다는 얘기지. 자랑스럽단 말이지. 이렇게 상대방의 그 기분을,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공감력입니다. 공감력이 높으면 사회성도 좋아지고요.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전하고 싶은데요. 밴드에 올렸어요. 그 밴드에 올린 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을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이며 편견으로 가득 차 있고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그렇지 않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요? 감정의 동물. 물론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기준, 이성적인 원칙, 이성적인 예절, 이걸 바탕으로 하죠. 이성적이지 않으면 인간답지 못한 거죠. 그러나 감정에 많이 치우친다는 사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굉장히 과시욕도 있고요, 허세도 부리고요, 사치스러운 면도 있다고요. 그런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왜요? 본능적인 것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감정 어프로치가 중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장애자가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깡통을 하나 놓고 돗자리 켜놓고 앉아서 깡통을 앞에 놓고 있는데 그 앞에 편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깡통에 동전이 안 떨어져요. 지폐만 떨어졌나요? 아니요. 되게 깡통에는 동전 넣잖아요. 지폐는 물론 안 들어가지만. 그런데 지나가다가 수녀님이 보고 그걸 바꿔줬어요. 안쓰러워서.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봄이 왔는데 저는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동전도 떨어지고 지폐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자극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선거 때 보면 알아요. 한테 동정표가 갑니다.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죠. 동정심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나요? 네, 감정에서 나오는 거죠. 감정.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할 때 어떤 의도의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꼭 끌어안아주지. 무슨 의도의 말을 해주냐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저 힘껏 꼭 끌어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좋게. 난 내가 힘들 때 누가 날 꼭 안아주었으면 좋겠어. 힘들 때 어떤 의도의 말도 와닿지 않아요. 그냥 말없이 꼭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싸우고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다짜고짜 너 누구하고 싸우니?
너는 매번 그렇게 싸우고 다니냐?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때렸냐? 맞았냐?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막 다구치면 아이는 막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엉엉 웁니다. 근데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주면 화가 풀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이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스파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마사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 마사지 받으러 가고 스파 할까요? 네, 피로 풀러 가죠. 근육이 뭉친 거를 또 풀러 가기도 하죠. 그런데 잠재의 속에는 뭐가 있나요? 세상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사지를 받는다고요. 왜요? 피부 접촉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프리허그가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냥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들을 안아주십니까? 네, 출근하고 퇴근할 때 뭐 가족 간에 안아준다면서요. 좋은 가풍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프리허그가 굉장히 중요하고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저는 여기 대전이잖아요. 충청도잖아요. 외지 사람들이 충청도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애들로 말해요. 부탁을 하면 생각해 볼게. 시간적 여유를 줘. 글쎄, 좀 시간을 줘봐. 내가 생각해 보지. 이게 예스인 줄 알아요. 3년 후에 기다려도 답이 없어 물었더니 나중에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아주 실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밑에 지방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하죠. 충청도인들은요 애들로 말해요. 왜요? 결단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음흉해서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충청도인들은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상대 앞에 대놓고 노란 얘기를 못할 뿐이에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노를 애들로 표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충청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뭐냐면 나는 명확한 예스나 노가 애들로 표현하는 대답보다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한다면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오해로 인해 관계가 나빠질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저도 충청도 사람으로서 물론 양반이긴 하지만 양반적 기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때론 예스노를 정확히 해주는 것이 오해가 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미안하다는 말은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한다. 그 말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다. 제 탓입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안해. 정말 내 탓이야. 내가 다 책임질게.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사랑해. 이런 메시지가 담긴 이런 진정한 마음이 담긴 미안합니다는 말은 마법과 같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요, 우리는 유교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서 남자들은 사과에 서툴러요. 왜요? 함부로 눈물을 보여서도 안 되고 함부로 무릎을 꿇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용서를 구해서도 안 된다는 말을 받으면서 교육을 자랐어요. 왜요? 남자니까. 남자는 강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감정적이고 애기애타,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경쟁력이 높아요. 네, 병원도요. 아주 그 감성 지수가 높은 원장은요. 손님이 많아요. 막 60명, 80명 치릅니다. 그런데 나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꼭 해야 될 말만 하는 조금 무딘 사람들은요. 환자가 2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감정지수를 높이시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사과해야 할 땐 사과를 할 줄 아는 그런 통큰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남자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여자는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은 건강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자의 눈물 앞에 남자는 약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돈 앞에 약해요.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여자뿐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자기의 유익 앞에 약합니다. 네. 그래서 여자에게 성물 공세를 하면 네, 프로포즈를 성공할 수 있어요. 프로포즈 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 공세를 해야 돼요. 네. 돈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야 되겠지만 돈은 예, 권력 앞에 시녀가 되거나 아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경유착은 쉽지 않은 것이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맑은 사회를 가려고 하면 돈과 권력은 고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건강 앞에 무릎을 꿇어요. 건강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미안합니다는 말보다는 저는 물질적인 보상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으로 미안하면요, 물질적인 보상이 따라야 되고요, 또 물질적인 공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방법은 선물을 하거나 물질로 보상해 준 다음에 진정어린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소통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눠 보았습니다.